핵심 내용 재교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명당자리 진입 실행의 주의사항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다? 주의사항은 수익 우선이 아니고 손실 가능성 최소화 원칙이다라는 거죠. 네. 변곡점일 경우 기존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손실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변곡점일 때는 변곡을 하지 않고 기존 추세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눌림목일 경우에는 기존 추세와 동행의 눌림이 아니고 변곡으로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달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변돌점일 경우에는 아우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해패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입 실행 주의사항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우리 매매 기법은 수익을 많이 내는 완전한 아주 좋은 그런 기법이 아니죠. 그러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법 중에서는 두 번째가라면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들이 다 체험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손실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기준이고, 반면에 손실이 최소화만 유지되면 수익은 크게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끝까지 따라 붙을 때 명당 자리에서 손실 최소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따라 붙을 때 어떻게? 방향이 바뀌면 스위칭으로라도 끝까지 따라 붙을 때 큰 선물을 받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변곡점을 노릴 때 아무리 1급, 1번 또는 특수명당짜리라 하더라도 기존 추세가 계속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본절을 갖다 놓을 때까지. 본절 전환시까지. 최소한 본절 전환시까지. 아시겠죠? 네. 네. 눌림목 진입 시에는 진입 전에 반드시 파동 분석 또는 임계 눌림목 선을 설정해 놓고 임계 눌림목 선을 초월했을 때는 스윗
특징도 생각하는, 절대 임계선이 넘었을 때는 눌림목을 대응하지 않는, 눌림목은 언제 어디서 눌릴지 아니면 계속 변곡으로 달릴지 꽂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변돌점은 아우성을 멋지게 일방향으로 방향성을 가르쳐 주지만 해패 가능성이 한시 있기 때문에 아우성만 믿고 한 방향으로 꽂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습까지 했고요. 다음 볼구명 진입 기준. 볼구명 진입 기준의 기준은 첫 번째, 이렇게 볼구명이 중심선도 수평이고 볼벤 상하단선도 수평인 경우, 이것이 현맥 구간일 수도 있고 수평 구간일 수도 있다.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수렴 후 확산이든 확산 후 수렴 시작이든 명당자리는 이 수평 내지 현맥 구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본이다. 어찌됐든 수평 구간과 현맥 구간은 기본적으로 중심선, 볼구명은 첫 번째 뭘 본다? 중심선을 먼저 본다. 방향을 보면서 기울기에 고각화냐, 각도의 유지냐, 각도가 저각화냐, 각도가 줄어드느냐, 최소한 세 가지 구분으로 중심선을 보고, 그랬을 때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단선이 확산을 하느냐, 평행 수평이냐, 수렴을 하느냐, 오므라드느냐의 기준으로 본다. 그죠? 네, 그랬을 때 네. 수평과 현맥 구간은 중심선도 수평, 상하단선도 수평, 요게 현맥 구간과 수평 구간이다. 여기서 추세가 시작이 되면 확산이 되는데, 확산은 뭐예요? 중심선의 기울기가 고각화를 유지한다. 고각화. 중심선의 기울기가 각도를 키워가면서 동시에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는, 이것이 확산 구간이다. 그럼 어디서부터 채널 구간이냐? 기준은 추세의 진행 방향의 반대쪽 볼벤이 변곡하는 포인트, 변곡점이 확산 구간과 채널 구간의 경계선이다. 그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느냐? 일단 진행되는 추세가 일단 정지다. 악어입처럼 확산하면서 추세 강도가 강화되는 구간이지만 볼린저 밴드
반대쪽이 변곡을 하면 일단 정지. 일단 정지 후 변곡을 할지, 일단 정지 후 눌림목 후 기존 추세로 달릴지는 그 다음 것에 답이 있고, 일단 정지는 한다. 이것을 어떤 때 이용하느냐? 목표가 이상으로 또는 목표가 전이라도 상당한 폭의 수익이 났을 때 바짝 갖다 대기에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좀 고수가, 우리 매매 기법의 고수가 됐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생각을 안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진행에 대한 신호에 따른 후행적 지표인데, 뭐가 볼린저 밴드가 변곡하면 가는 길을 멈추냐?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가격이 멈추면서 거기에 따라서 변곡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볼린저 밴드가 변곡하기 때문에 멈춘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확산하다가 바로 수렴하는 것들도 있던데요. 물론 있지요. 지금 이것은 뭡니까? 상당한 추세. 우리가 최소 50틱 이상의 목표, 우리 기법은 최소한 50틱 이상의 추세가 나는 자리를 명당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린 명당작으로 치질 않기 때문에 50틱 이상 진행될 경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볼구명의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한 20, 30티 가다가 반대로 변동성 장애는 뭐 이렇게 가다가 금방 오므러들기도 하고 지멋대로 하죠. 그죠? 네. 그런 것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명당짜리, 수익이 많이 나는 자리가 아니라 손실 발생 가능성이 최소인 자리,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 대부분 8, 90%는 요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채널 구간은 어디까지냐? 추세의 진행 방향의 볼린저 밴드가 변곡하는 포인트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요것은 일단 정지예요. 일단 정지. 이 글씨 안 돼서 참 미치겠어요. 그냥 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거. 내가 원래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면 핑계를 대겠는데 원래 글씨도 못 써요, 제가. 일단 정지. 그래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정지. 가던 길을 일단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 정지냐? 그건 아니야, 몰라. 요건 뭐예요? 진행 방향의 볼린저 밴드가 변곡을 하면, 지금 상승 추세일 경우 상방 상승 방향으로는 경직이다. 경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딱
딱하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상방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방 경직이라는 것은 상방이 한 20% 정도 되고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뭐예요?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곡을 검토하기 시작할 수 있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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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방 경직이다. 그다음 이렇게 수렴은 언제까지? 그건 아까 수평화로 다시 볼린저 밴드가 수렴했다가 수평이 시작되는 점까지가 수렴 구간이다. 자, 강화 확산 구간은 뭐다? 중심선이 고곽화를 하면서 추세 강도가 강화되는 구간이다. 무슨 얘기예요? accelerating. 가속 구간이다.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최고 속도까지 막 속력을 높이는 구간이다. 특징은 뭐다? 관성력이 생기면서 관성력은 뭐예요? 오던 힘대로 계속 쭈루룩 밀리는 거죠? 네. 매수 신호 발생. 유턴은 거의 없다. 아시겠죠? 네. 네. 가속하다가 유턴하는 놈 있어. 그 새끼 미친 놈이잖아. 아무리 이 조폭 세력이 힘으로만 한다 그래도 얘들도 그 짓거리는 잘 안 해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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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그런 때가 있긴 해. 언제? 지표 발표 때.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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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락을 할 때가 있죠. 그 다음 채널 구간은 언제다? 고속도로의 최고 속력 110km로 주행하는 거예요. 매도 신호 발생. 속도가 증가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구간이다. 주행 구간이다. 이때는 안정적인 진행이죠.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 확산 구간과 채널 구간에서는 유턴 절대 없고 안정적으로 달려서 여기도 관성력이 아직 유지됩니다. 채널 구간도 관성력이. 갑자기 뒤돌아서는 일은 없어. 그 얘기는 뭐야? 손실 가능 눌림목으로 진행을 할 때, 기존 추세와 동행을 할 때 동행을 시작하면 손실 볼 가능성은 아주 적다.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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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 구간, 채널 구간은 가속 또는 유지 주행 구간으로서 눌림목만 대응한다. 왜? 유턴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네. 네. 기존 추세와 동행하는 눌림목만 한다. 그 이유는 유턴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눌림목을 대응해야 될 구간이 확산 구간이고 채널 구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네. 네. 수렴 구간은 여러분들 감속 구간이야. 이제 도착 목적지가 가까워져서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감속 구간이다. 그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얘는 뒤돌아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감속을 하다가 인터체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보통 인터체인지는 보통 요렇게 돼 있잖아. 어? 네, 네. 팩 돌아버리잖아. 그죠? 네, 네. 인터체인지가 이대로 계속 나가는 경우 거의 없어. 감속 구간이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절대 속도가 줄어든다. 저속 속도가 팍 줄어들어서 운전수 맘대로 언제든지 유턴 되돌아섬도 가능하다. 그죠? 단 돌아돌수 또는 반볼벤 일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눌림목이나 변곡을 할 수가 있다. 수렴 구간 변곡 눌림목을 대응할 수 있으나 볼벤 중심부는 지뢰밭이니까 감속 구간이라서 그죠? 네, 인터체인지는 언제든지 유턴했다 또 유턴 뱅글뱅글 별짓거리를 다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심부는 지뢰밭이고 반볼수나 반볼분 위치에서는 변곡 눌림이 가능하다. 그럼 남는 것은 수평 구간과 현맥 구간이 남습니다. 수평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맥 구간과 구분이 뭐다? 볼벤 상하단선의 폭이 상대적으로 최소로 줄어든 상태의 수평 구간을 현맥 구간, 수평 구간은 볼벤의 상하단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구간. 그걸 어디까지는 현맥, 수평 구분을 해줘야 알지요 하고 따지려고 드는 사람은 깨달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 아시겠죠? 네, 뭐 명당 자리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볼구명과 진입점. 그래서 수평 구간은 상하단선의 반볼수나 반볼벤에서만 변곡점만 한다. 근데 수평 구간에 상대적으로 볼벤 폭이 넓은 경우에는 중심선 부근에서 눌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런데 이건 6대 명당짜리에 못 낀다. 추천할 만한 명당짜리는 아니다. 아시겠죠? 네. 현맥 구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맥 구간은 뭐예요? 짤로기가 있고 돗자리 여기에 스키징도 있지만 스키징은 별도로 취급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변돌점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고 그동안 이거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가는 녀석도 있고 이렇게 가는 녀석도 있고 그죠? 네. 여기 핵심이 뭐냐? 요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수렴을 했다가 짤로기가 돼서 짤로기가 되든 교짤이 되든 그 다음 다시 확산을 하는데 이놈이 기존 추세대로 확산을 하면 전동볼패 동행이다. 기존 추세와 동행이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하러 여기 오므렸다 가느냐? 최소한
기존 추세가 유지 내지 강화되기 위해서, 그죠? 네. 또는 확산했다가 추세가 변곡이 되는 경우에는 뭐하러 오므러들었다? 방향을 바꾸려고. 그죠? 네. 물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애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모양을 취할 때가 신뢰도가 높다. 아시겠죠? 네. 네. 그동안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전곡 볼패. 전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변돌점하고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형적인 변곡의 볼린저 패턴, 전곡 볼패, 전형적인 기존 추세와 동행인 볼린저 패턴. 오케이? 네. 우리가 명당짜리 6대 명당짜리는 알아봤으니까 요거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선행검색 명당 확증 보고 따라하기 체크시트. 그 다음 진입의 체크시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20번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확인 순서별 조준 초점. 요번 재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하기를 하더라도 순서대로 순서대로는 기본인데 순서대로 하되 해당 순서 하나만 조준 초점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안 하면 보고 따라하기를 펼쳐놓고도 안 보인다. 열심히는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안 보입니다. 이유는 뭐야? 조준 초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걸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조준 하나만 하나만 딱 하나만 조준 초점해야 조준 초점에서 부러지게 보고 있어야
그때에 비로소 보인다. 세상사 대부분이 아는 만큼은 보이거든요. 특별히 조준초점 안 해도 보여. 알고 있으면 보여. 그냥 이렇게 보면. 근데 선물이 왜 정말 어렵냐? 아는 만큼 안 보여. 물론 아는 만큼에서 아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은 뭐야? 여러분들이 6단계로 알으면 보여. 왜 그래? 6단계 올라가 버리면 요거를 할 줄 알거든. 아시겠습니까? 네. 3단계 정도로 대충 여러 번 들어서 아는 경우는 조준 초점할 이유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조준 초점을 안 해서 안 보여. 지금 실투팀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두 가지 큰 원인입니다. 조준 초점을 해서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대충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보고는 한다고 펼쳐놓고 본능의 노예가 돼서 잠시 이걸 안 쳐다보고 순간적으로 지 기억대로 하는. 아시겠습니까? 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조준 초점이다. 그냥 보고만 하면 안 되고, 보고 반드시 그 해당 하나만, 딱 하나만 조준 초점해서 뚫어지게 봐야 그때 보이는데, 안 보이면 거기서 중단해야 돼.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네. 자, 별거 더 있어요, 우리? 첫 번째, 120분 봉과 30분. 여기까지. 이건 뭐야? 밀물 시작 전에,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여유 있게 천천히 쫓기지 않고, 아시겠죠? 천천히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120분, 30분 선행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명당 종목을. 이때 뭐다? 우선순위가 볼구명. 여기는 다 여기는 핵심이 뭐야? 볼구명. 방금 전에 공부한 볼구명과 6대 명당짜리 교집합. 이 두 개를 충족하는 종목을 고르는 거죠. 이게 초볼 검색이야, 초볼. 이것을 장기 틱 차트와 장기 분 차트, 틱 차트와 분 차트에서 진짜 명당 자리인가 확증을 하고, 확증이 됐으면 시나리오 수립을 한다라는 거죠. 시나리오 수립을 하면 어떻게? 어깃장 검증을 한다. 어깃장 검증. 여기까지 쫓길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한다. 순서대로 하는데 개별 순서에서는 다음 거 여러 개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다음 거만 해당되는 팩트만 조준 초점을 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 겨우 보인다.
시나리오 어깃장 검증이 되고 나면 뭐다? 시나리오 수립은 뭐 때문에 한다? 시나리오대로 매매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조준 초점을 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절대 시나리오를 내가 수립했기 때문에 꽂혀서 그 방향만으로 생각한다? 그때서부터는 심리매매로 옆길로 새버리는 겁니다. 인원 씨 아시겠죠? 네. 시나리오를 확증한다. 이건 뭐야? 중기 분틱 차트에서 깜놀이 나오는가? 그게 깜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진성으로 갈 건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그것이 깜놀이다. 가성파동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진입 방향 쪽으로 변곡 징조가 선행인지 되면 선행인지는 뭐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상 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학사가 있을 수도 있고 파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중에서 뭐야? 다이버전스나 동행신호. 핵심은 뭐야? 다전이나 동신. 이것이 선행인지를 가능하게 해주죠. 그것이 선행인지가 되면 360틱 가서 직맥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직맥을 직접. 근데 오늘 업그레이드 한 게 있는데 인원 씨 보셨나요? 네, 지금 뽑았어요. 예습을 못 하셨구나. 나중에 보세요. 이거 미리 네. 보신 분 광수 씨 봤나요? 업그레이드 한 거? 네,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번 읽어보면 대충 이해만 될 텐데. 일단 보고. 그 차트 봤어요? 아직 뽑지는 못했습니다. 뽑는 거는 막 죽을 때까지 안 뽑아도 돼. 그냥 보면 되지 뭐. 뽑아. 뽑아서 보는 게 더 잘 보여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업그레이드일 겁니다. 그걸 한목에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복잡해서 안 돼. 이제 여러분들 실수하는 것에 이제 해결 솔루션이 아마 마지막 업그레이드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준영이 생각할 때 오늘 업그레이드인가 하면은 완전히 네 병을 고칠 것 같아. 어때? 선물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 정해놓은 대로 틀리지만 않게, 어?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는 개뿔?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8년, 10년 하면 다 박사 됐지. 에?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는 나는 선물 고수 포기합니다 이 말이야. 이거 추상적인 단어잖아. 이거. 이 추상적인 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선행 검색 따라하기. 자, 쭉 봤으니까 1번 120분봉 30분인데 요거 하면서 가란 말이야. 요거 볼구명. 그죠? 예? 네. 6대 명당 자리 가능한 120분봉과 30분이 한눈에 척 동행인 종목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네. 물론 역행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역행인 것이 또 기가 막힌 명당짜리가 나죠. 본초값 노릴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선행 검색이 되면 그 다음
장기 틱 차트. 여기서 원뿌리를 확인하고 추세 상류 여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1500틱에서 3000틱. 여러분들 5000틱, 9999틱은 요건 제가 빼겠습니다. 네. 너무 장기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내가 준용 씨한테 얘기를 해줬나 이거? 저도 들었어요. 네, 오케이. 음. 자, B급 종목은 1500틱에서 2000틱, A급 종목은 2500틱에서 3000틱. 보통 기준이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네. 스윙할 때만 참조로 하지 데이 트레이딩에는 여러분들 이거 빼버리세요. 어찌됐든 장기 틱 차트에서 선행 검색한 방향이 또는 선행 검색한 상대적 위치가 명당짜리인가를 장기 틱 차트에서 먼저 확인하는데, 첫 번째 화산 바다인데 탈출을 시작하는 배시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냥 화산 바다니까 이러면 안 돼. 요거 확인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볼구명, 항시 볼구명 우선이죠. 그 다음에 현상 맥점이 있는가, 다이버전스나 동시는 있는가, 지지 저항선은 있는가, 순서대로 쫙 하나 볼 때 하나만 딱, 볼구명 볼 때 딴 거 보면 안 돼. 볼구명만 봐야 돼. 근데 볼구명은 어떻게 본다? 중심선을 먼저 보고, 근데 중심선을 어떻게 본다? 1. 방향. 2. 고각화냐, 각도가 증가하냐, 저각이냐, 각도가 줄어들고 있냐, 각도가 유지되고 있냐, 요 순서대로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상하단선이 확산하고 있냐, 평행이냐, 수렴되고 있냐. 아시겠죠? 네. 네.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볼구명. 다음 현상 맥점. 현상 맥점은 뭐다? 제일 중요한 게 1. 변곡 현상 맥점. 여기서 제일 신뢰도가 높은 게 4중 이상. 그죠? 하단 특기자. 3중 헤드앤숄더 2단 특기자. 2중 꼭 기자, 특기자. 아시겠죠? 네. 네. 두 번째, 수렴. 변곡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최대로 확산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 수렴 지점은 뭐다? 제일 큰 것이 스키징, 교짤, 짤로, 요것이 핵심 현상 맥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 A의 현상 맥점은 이거의 보조 현상 맥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현상 맥점이라 하면 바로 요 핵심 현상 맥점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 현상 맥점이 없는 경우 하동 분석을 해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동 분석으로도 방향성이 확인이 안 되면 확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현상 맥점이 있을 때 방향성이 명료해집니다. 그죠? 신뢰도가 높습니다. 만약에 현상 맥점이 수반이 안 될 경우에는
확사이고요. 그죠? 근데 확사는 뭐다? 확사는 동행성 다전이나 동신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냥 무조건 확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사인데 반대 방향으로 다전이나 동신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확사는. 네. 진입 방향과 동행인 다전이나 동신이 나와야 수반이 돼야 우리가 인정할 만한 확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 확사도 없을 경우에는 파동 분석을 기준으로 한다. 아시겠죠? 네. 네. 요게 중요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 현상 맥점에 수반되는 다이버전스 동신. 맞죠? 이게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 이것이 명료하지 않으면은 진입하면 안 돼. 진행하면 안 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지 저항인데, 지지 저항, 이 위에 거를 다 생략하고, 지지 저항만 보고 명당 자리를 찾는다? 이거는 언어 도단이다. 있을 수가 없다. 왜? 지지 저항은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놈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네. 나머지 다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장기 종적 차트에 가서 제일 먼저 장기 종적 차트가 화산 바다 어느 쪽에 있는지 스키징인지 화산 바다라고 그러면 탈출을 시작하는 배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장기 분차트 순으로 볼구명 6대 명당짜리 특히 120분봉에서는 인볼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기준 차트에서는 진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입 기준이 될 때는 언제다? 진성일 때만 그렇다. 이것이 본초 깜놀로 가성일 때는 진입 기준이 아닙니다. 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진성을 기본으로 할 때 진입 기준은 기준 차트 30분의 볼구명에 따라서 진입 기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세력들의 전략에 의해서 선행성 진성 파동이 아닌 작전법 가성일 경우에는 진입 기준이 아니다. 이해되죠? 네. 네. 그 다음 이제 이게 볼구명과 6대 명당짜리 이것이 충족됐을 때 확인됐을 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상 맥점, 다이버전스, 뭐 지지 저항, 다중곡, 파동 분석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것도 무시하지 말고 순서대로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끝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네. 이걸 다 한 다음에 어깃장 검증을 한다. 여기에 어깃장이라는 뭐예요? 검증 요청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의 방향을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네. 어깃장 요청자가 제시하는 방향과 반대로 간다라고 보는 거야? 네. 변곡점을 대응할 때는 기존 추세대로 그대로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고 대드는 거야. 네. 어깃장 검증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이 매도 방향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때려 죽여도 반대라는 반대의 근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틀렸다.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중기 차트는 따라 할 것도 없고, 그죠?
이제 진입 보고 따라하기. 자,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요겁니다. 네. 자, 직맥을 360틱에서 직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시를 해 놓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중기 차트의 볼구명이 진입 방향과 정반대로 역방향인 경우에는 360틱 볼구명이 진입 방향과 동행일 때만 현상 맥점이나 확사를 적용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한을 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 틱 차트와 분 차트를 항시 같이 봐야 된다. 이건 뭐 우리 평소에 다 얘기했던 거죠. 그죠? 네. 근데 360틱 틱 차트만 기준으로 하면 요런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자, 지금 장기 차트에서는 매도의 시나리오로 출입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깜놀로 본 거죠. 그죠? 이 깜놀로 본 거야. 그래서 여기를 자, 요게 지금 요 표시가 다 동일 위치입니다. 요게. 네. 네. 자, 360틱을 보니까 이걸 확사로 봤다. 예를 들면 요게 요렇게 됐는데 요걸 확사로 봤다. 그래서 볼구명을 무시하고 이게 볼구명이 중립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게 요 삼선이 서 있어 안 서 있어? 중립이지만 상승이잖아. 중립으로 보더라도 이게 삼선이 바짝 서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걸 확사로 보면 이거 무시하는 거잖아. 그죠? 생략하는 거잖아. 볼구명을 생략하는 거잖아. 네. 여길 보니까 어때요? 이거 악어 입처럼 상승 확산이죠. 5분봉. 네. 네. 15분봉 악어 입처럼 확산이죠. 네. 990틱 상승 채널이죠. 그죠? 네. 네. 자, 진입 시나리오가 매도인데 중기 차트가 완전히 다 상승 볼구명이다. 그죠? 네. 네. 그럴 때는 확사나 현상 맥점으로 볼구명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볼구명이 동행으로 오기 전까지는 확사나 현상 맥점이 나와도 무시하고 기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뭐야? 앞으로 360틱만 보지 말고 중기 차트를 볼 때 볼구명이 어떤가 보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준영이 이해됐어? 중기 차트의 볼구명이 어떤가를. 그죠? 여기서 하나의 팁을 가르쳐 드리면 여기 잘 보세요. 이놈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시초가에서 딱 꺾여 올라갔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여기 5분봉 한락발 근처까지 왔다 딱 올라갔어. 그죠? 매도 신호 발생. 근데 이놈이 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전전 고점 돌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해되나요? 네.
우리나라 999틱이 상승 채널이에요. 그죠? 네. 변곡 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360틱, 그동안은 360틱만 맞으면 이랬잖아요. 그죠? 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쓰라, 여러분들. 중기 차트와 공행성일 때. 오케이? 네. 근데 분 차트가 막 거래량이 빠르기 때문에 명당 자리에서는 요게 늦을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중기 차트가 아까 여길로 다시 와서 여기 옵니다. 여기.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채널 구간의 끝이면서 수렴 구간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네. 여길 네. 뭐라고 그랬어? 상방 경직. 오케이. 요거까지는 분봉이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네. 분봉이 중기 차트가 360틱과 동행이 아닐 수 있어요. 늦어서. 알겠죠? 네. 네. 근데 5분봉이 그동안 옛날 기억하면 여러분들 999틱과 15분봉이 서로 짝이다. 기억나요? 네. 360틱과 5분봉이 짝이다. 아시겠죠? 네. 그럼 뭐다? 이 5분봉이 요 변곡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음. 그러면 여기 현상 맥점이 나와도 무시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되죠? 네. 물론 장기 999틱이나 이 999틱이 요거까지 뺍시다. 이건 여러분들 또 복잡해.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최소한 360틱의 파트너 분인 5분봉이 진행 방향의 볼린저 밴드가 변곡이 돼서 상방 경직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현상 맥점 확사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해되죠? 네. 네. 그게 오늘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요걸 먼저 확인하고 요것이 충족될 때 현상 맥점 확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네. 먼저 요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건 중기 차트 볼 때 기억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일로. 네. 5분봉이 지금 진행 방향의 볼린저 밴드가 변곡을 했나 안 했나까지는 확인하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현상 맥점 확사가 나오면 요거 생략하고 이 특허는 무조건 보는 거고요. 특허 꼭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명당 자리에서는 이미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당분간 무시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네. 이건 선행 검색으로서 대체한다. 여러분들 순서가 너무 많으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 아시겠죠? 네. 특허는 무시해도 좋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간다? 바로 현상 맥점 360틱의 현상 맥점이 확사 나오면 1분 120틱의 99.9% 현상 맥점 확사가 나온다. 그죠? 네. 오케이면 이놈 생략. 바로 가보고 또는 진행 방향과 동행인 다전 동신 확인하고 후수 변곡 뭐다? 1차 변곡 까딱거림, 2차 고정, 3차 두 번째 까딱거림 보면서, 그죠?
네. 네.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1차 까틱거림일 때 밑에다가 예약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네. 반대로 이게 없다. 현상 맥점 확사가 없다. 그럼 동행일 경우다. 그럼 밑에 거는 생략. 이것도 생략. 어디로 가? 동행이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로 온다라는 거죠. 혹시 360틱에는 현상 맥점이나 확사가 없었지만 1분봉 120틱에는 현상 맥점이나 확사가 있을 수 있다. 왜 현상 맥점이나 확사를 이렇게 제일 우선으로 확인하느냐? 여기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진입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네. 여기서 뭐 조금 더 기다려보고 뭐 조금 더 확인하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네. 네. 그럼 여기서 가장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야? 공격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극점에서 들어가자라는 거지. 맞죠? 네. 네. 극점에서 들어가면 뭐가 된다? 손절 폭이 최소화된다. 그죠? 네. 손절 폭이 최소화된다. 손절 폭이 최소다? 그건 뭐야? 손실 발생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손실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으로써 손절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없어진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 번 경험하면서 손절은 땡큐다 라는 깨달음이 생긴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당해도 매틱 안 당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결국에 끝까지 따라만 가면 그놈이 큰 선물을 주더라.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자, 중립이다 또는 역행이다 하면 어떻게 중립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역행이면 중립화까지 중립까지가 아니라 중립화까지 기다린다. 아시겠죠? 네. 네. 불구명 동시동행인 걸 확인한데 이것도 어디로 간다? 현상 맥점 확사. 혹시나 또 일로 간다. 왜? 가능한 빨리 들어가려고. 볼구명 무시하려고. 오케이? 네. 네. 내가 얘기했습니다. 현상 맥점이 없다 하더라도 명당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작전을 구사하기 때문에 확사가 자주 나온다. 오케이? 네. 나오면 요놈 볼구명 두 개 다 동행을 확인해야 되는데 생략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보시겠죠? 네. 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확사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이거 확인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해됩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게 요거 거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못되는 건 손절을 당한다는 건데 손절 당해봐야 더 적게 당하거든. 오케이? 네. 들어가서 자리는 잡는데 잘못 처벌을 손절을 당하는 폭은 거의 안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상처가 없다.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다 한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다? 자, 명당 자리에서는 여러 번 흔든다.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헤드앤숄더를 만들거나, 그죠?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아니면 헤드앤숄더를 하고 다시 또 가는 듯하다 확사가 온다. 맞나요? 네. 네.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붙어야만 이 선물 보따리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그걸 못한다. 왜? 심리적으로 매매를 해서 본능이 허락을 안 해. 오케이? 네. 본능이 허락을 안 해. 여기 진입하도록 안 해. 여기서 벌써 이미 담배 피러 나가. 알겠습니까? 아이씨, 오늘 조져버렸네. 안 되네, 오늘.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일반 개인 투자가와 같이 하면 이거 배우나 마나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명당 자리에서 손청을 당하거나 본청을 당하거나 익청을 당하면 끝까지 따라 붙는 거다. 이게 재진입을 계속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 골구명이나 파동 분석상 초기 시나리오 진입 방향과 동행성을 유지하거나 임계점 이내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네. 마찬가지죠. 여기는 볼구명, 파분 보고요. 뭐 이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거래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진입을 언제 하고 청산을 언제 하고 그거 100번 배워도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실제 안 돼. 준영아, 맞냐?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그 방법만 알아서 될 것 같으면 세상 놈들 돈 다 벌게. 안 된다고요. 자, 이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긴 하지만 그 비율이 고위험성이 99%, 고수익성이 1%다. 그래서 최고로 위험한 놈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99%가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려고만 대들면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1% 고수익성은 위험 관리가 될 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요게 안 되면 1%만 하려고 대들으면 평생 가도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오늘 계속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다? 뭐 맨날 제가 하는 얘기죠. 변곡 들어갈 때는 변곡 들어가는 놈이 기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생각으로 변곡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 우선 손실 최소 원칙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고위험성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의 방법으로는 수익 누적 수익이 불가능하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안 돼. 위험성이 99%인데 어떻게 1% 그거 안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는 내 맘대로 안 되고 위험 관리는 내 맘대로 된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만 생각하라 이거야. 수익 내는 거 수익 우선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지. 고위험성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가들의 실패율이 99% 이상이라는 거야. 어?
왜냐하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수익이 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잘못 들어가면 얼만큼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위험 관리. 요쯤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가겠지. 이거는 수익 우선이지 위험 관리 우선이 아닙니다. 아, 내가 시나리오를 매도 눌림목으로 했으니까 죽어도 계속 매도 눌림목. 이것도 수익 우선이지 위험 관리 우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매매 실력이 공부를 한 노력의 정도나 실전 투자의 경력 기간과 비례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제로 그 일을 경험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대부분 달인이 돼요. 점점 나아진다고. 그런데 이 선물은요,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지금 광수 씨나 용준 씨나 순규 씨가 생 초보자인데 앞으로 3개월, 6개월 안에 나같이 고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광수 씨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합니다. 가능해. 근데 7, 8년 된 분이 내 교육을 받고 자기 심리매매 기준에다가 짜집기를 한다거나 필요에 따라서 자기 기법과 내가 공유시켜준 기법을 선택적으로 겸용한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시겠죠? 네. 네. 가장 단순한 기법. 여러분들 제 기법이 복잡한 것 같으지만 간단한 거야. 그 단순한 기법을 틀리지 않고 어떻게? 보고 따라하기. 오케이? 네. 네. 틀리지 않게 하기, 보고 따라하기. 철저하게 지키기는 뭐다? 한 번에 하나. 딱! 한 번에 딱 하나만 조준 초점. 하시겠습니까? 네. 보고 지난 재교육 시간에도 강조한 얘기입니다. 보고 따라 하는데 그거 펼쳐놓고 폼만 보고 따라하기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순서대로 그 해당 순서에서 해당되는 것의 조준 초점으로 해서 끝까지 뚫어지게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서 공부한 기간, 과거에 매매 경력이 5년 이내 10년 소용없어. 아시겠죠? 네. 네. 심리적인 욕심으로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잘 안 되는 게 참으로 선물이야. 불가사의한 일이야. 내가 아까 준영이한테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뭐야? 나 심리 매매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심리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라는 말을 유일한 솔루션으로 갖고 가거든요. 아, 오늘 한박 했는데 말이지. 아,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안 당하는 건데 말이지. 지랄하고 있네. 평생 안 고쳐지는 죽음 직행의 병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킨다. 아시겠죠? 네. 가장 단순한 기법을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킨다. 마지막은 어떻게 지켜? 협동적으로 지킨다. 힘을 합친다. 아시겠죠? 네. 네. 혹시라도 꽂힐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가능성을 봐주는 동반자의 협동으로 완벽한 기계매매를 이룩한다. 아시겠죠? 네. 네. 본능에 순응하며 매매 방법을 계속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잘 안 되는 일. 이제 여러분들 이건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좋게 표현해서 본능의 순응이지 순응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노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이거 하나 보고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정신분석학 대가인 프로이드가 정리한 겁니다. 이건 무슨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냥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 분석학을 매수신호 이렇게 발생. 형상화한 발생. 겁니다. 프로이드가 매도신호 이 발생. 한 인간을 하나의 인간으로 안 보고 심리학적으로 세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무의식적인 나와 전의식의 나와 의식의 나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의식한다, 이것을 본인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의식의 나인데 이것이 전부인 양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게 아니고 나는 전혀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무의식적으로나 의식 바로 전에 자동으로 발동된다. 이거를 깨우쳐야 돼.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 이기적 욕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야? 돈이야, 돈. 그냥 내 거를 우선으로 하는 심리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돈을 잃고 잘하면 돈을 따는 이 마니 게임입니다. 이건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해버린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다음 전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공부한 기억 또는 내가 억지로 내 머릿속에 저장시킨 공식 같은 것들은 의식 전에 전의식에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이런 지식을 완전히 무의식 속에까지 저장되도록 각인을 시키지 않으면 의식적인 것에서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늦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느냐 하면 내가 기계적인 정해놓은 기계적 순서대로 강제적으로 나를 노예적으로 정해진 단순한 기계 기법에 노예적으로 밀고 가지 않으면 나는 이 무의식이 뭐다? 이 무의식, 이 전의식, 이게 뭐야? 본능이야, 본능. 인간 본능이야. 인간 본능이다.
본능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허수아비야. 자기 깐에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천만의 말씀. 본능이 자기도 모르는데 조종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돌아가서. 본능의 수능, 본능의 노예가 돼서 자꾸 이거 안 되면 저거 새로운 방법 찾으려고 그러고 저거 안 되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그죠? 그럼 더욱더 안 돼. 가장 단순한 기법을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틀리지 않게는 어떻게 한다? 보고 따라하기를 펼쳐놓고 일일이 체크하면서 순서를 지키고 그 다음 해당 순서에서는 딱 그거 하나만 뚫어지게 쳐다봐서 끝까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오케이? 네.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가 깨달음 없이 이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소액으로 나홀로 매매하면 실패율은 999% 이상. 그런데 제대로 협동 매매하면 뭐야? 제대로가 뭐야? 어깃장 검증이야. 제대로 반대 방향으로 보는 눈으로. 뭐야 그러면 양방향을 다 따져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따져서 시나리오를 수립했지만 나의 동반자는 반대로 본다는 거잖아. 그죠? 네. 제대로 협동 매매하면 윈윈 필승 가능성 99% 이상. 개인이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개인은 백전백패. 인간 본능을 역이용한다. 심리 매매가 왜 망하느냐? 무의식적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매매를 한다. 뭐야? 본능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 세력들이. 그래서 즈네들의 작전 구사 중에 10% 20%는 인간 본능대로 맞춰줘. 확증 편향을 위해서 서비스 게임. 나머지 80% 90%는 역이용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네. 이 본능이 굉장히 무식해. 인간의 본능이 똑똑하질 못해.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그냥 일반 한번 했던 것은 맨날 그대로 하고 싶어해. 변화를 싫어해.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인간 본능을 역이용하는 세력들의 전술과 깜놀과 진성파동, 아름다운 동행을 꼭 해야만 된다. 아시겠습니까?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면, 조금 이 기계적 순서나 팩트 확인에 대한 열정들이 좀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치월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설명 중에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더 확인하고 싶은 분들. 우리 순교 씨 질문이 혹시 없을까? 순교 씨 네네. 없어? 양봉이다, 이렇게 양봉이다.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틱 차트를 보면 양봉인데 이놈이 어떻게 해서 양봉이 되는지
이게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예관을 먼저 보고 분봉을 먼저 보고 틱봉을 본다. 그죠? 그럼 여기에 왜 여기 잘 보세요. 아, 근데 왜 여기는 장기 틱 차트를 먼저 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왜 분 차트를 나중에 봅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장기 분 차트를 먼저 본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장기 분 차트 보고 틱 차트 보고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네. 네. 반드시 분 차트 먼저 보고 틱 차트 본다. 그죠? 990 틱 보고 15분 봉 보고 5분 봉 보고 360 틱 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네. 1분 봉 보고 120 틱 보고. 오케이? 네. 중립파는 360 틱의 중립파는 5분 봉에서 최소한 내가 진입 방향이 매도라고 했을 때 상방 경직은 확인된 다음에 와야 된다. 순서대로. 오케이? 네. 네. 또 다른 질문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해야만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드릴 수 있어요.